반갑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K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스피치 스킬에 대해서 내용을 좀 공유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세상의 흐름과 변화, 특히나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돼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인사이트를 좀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인데요. 처음으로 다뤄질 기술에 대해서 제가 소개할 것은 바로 무인 자동차입니다. 잘 알고 있는 아우디, 특히나 아우디 Q5라고 하는데요. 무려 5,800km를 99%의 무인 주행을 통해서 5,800km를 성공을 시켰다고 합니다. 5,800km라 하면 부산을 왕복하는 걸 6번 동안 전혀 문제 없이 도달했다라는 엄청난 성과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폭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래도 피곤하거나 그렇게 되지만서도 다 자동적으로 인공 센서, 감지 센서를 통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인식 기술과 자동차와 사물에 대한 인식 기술, 그리고 자동차와 신호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인식을 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뛰어들 수 없는 기술이지만서도 일단 아우디 Q5는 5,800km를 성공시켰고요. 재밌게도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사인 BMW, 벤츠, 볼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애플, 구글까지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테슬라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재밌는 현상은 기존의 오토메이커사야 뭐 당연하지만서도 이 무인 자동차 시장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T 업체에 있는 구글이나 애플이 뛰어들었다는 거죠. 거기서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무인 자동차는 전자제품들이 거의 이루어진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잘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당연히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 자동차가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력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요. 일단 직업에 대한 트렌드가 바뀝니다. 무인 자동차가 형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운전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운전석이 따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직업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존의 운전기사들 당연히 없어지겠죠. 예. 마치 옛날에 버스에 보면 버스 안내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죠. 19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버스에 안내양이 있어서 돈을 받거나 야 오라이 뭐 이런 신호를 줬었어요. 하지만 그런 잡이 기술이 변화되면서 없어졌죠. 예, 자동으로 돈을 환산하거나 카드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기사를 통해서 소득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대리기사가 없어집니다. 예, 왜? 이제는 대리기사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자동차가 알아서 가기 때문에 대리기사의 잡이 필요 없게 되고요. 또한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자동차 사고율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자동차 보험사가 아무래도 수입이 감소가 되는 영향이 발생하겠죠. 인명피해가 반면에 어떤 부품의 고장이나 이런 또 형태로 전환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기존에는 자동차를 우리가 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를 하게 되면 보통 10년 이상을 타는 것이 당연시됐던 통념인데요. 반면에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요.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84개국에 전 세계에 있는 84개국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하루 동안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통계를 내보니까 61분밖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 61분입니다. 84개 도시에 있는 운전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61분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쓰죠? 출근하거나 혹은 퇴근하거나. 물론 영업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 얘기겠지만,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예를 들면 여의도까지 출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당에서 여의도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그때 걸리는 시간이 약 60분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무인 자동차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면 그 차는 또 다른 누군가를 태우고 가면 됩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또 내가 퇴근하기 전에 뭐 30분 정도 예약을 딱 걸어 놓으면
그 회사 앞에 차가 당도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 없고요. 쇼핑을 한다. 그러면 쇼핑할 타이밍에 맞춰서 차를 예약해서 부르면 차가 내 앞에 딱 있는 거죠. 그리고 운전을 딱 무인 자동차가 해주고 이제 보내고 또 자기가 쇼핑을 마쳤을 때 다시 차를 불러내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일단 소유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임팩트인데요. 일단 지금 이 무인 자동차의 기술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 아우디 Q5가 99%의 성공률 어떤 무인 주행 성능을 보여줬지만 아직은 크게 완전 자율주행과 준 자율주행으로 나눠집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뭐다? 예를 들면 사당에 내가 해서 여의도를 목적지로 딱 찍어 놓으면 완전 자율주행은 출발을 해서 주차까지 완벽하게 진행하는 것이 완전 자율주행이고요. 준 자율주행은 주차까지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크게 이분화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주차까지 지금 자동주행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된 상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 자동차가 직접 운전을 해서 이미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가 5년 내에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은 100%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차간 거리를 유지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가거나 이런 형태의 자동차의 기술이 발전된 상태고요. 재밌게도 오늘 제가 그 현대자동차의 한 브랜드 그 자동차를 제가 운전을 하게 됐는데 어제 오늘 운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개발됐냐면 제가 그 차선을 이탈하면 핸들에 진동이 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졸 수 있거나 안전운행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해준다는 거죠. 그게 뭐다? 레이저를 쏴서 제가 차선을 이탈을 하면 자동으로 그걸 감지를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차량은 이 시트에서 진동을 일으켜서 그 주의를 주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활용했던 기술은 요거는 이제 무인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만 그래도 좀 되게 저는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게 HUD라고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유리창에 주행 속도 그리고 이동해야 되는 거리와 그 지역명까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내비를 봤지만 창문을 통해서 제가 운전하는 그 좌석 앞에 자 이게 그 자동차 여기 핸들이라고 했을 때 예, 바로 이 부분에 디스플레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 밑에서 쏴주는 거죠. 예, 이 기능을 아예 장착한 자동차인데요. 이게 없을 때도 물론 사서 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어떤 해외 그 오토메이커 자동차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게 예를 들면 주차장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이 있다고 할 때 제 차는 여기 있다고 하면 그냥 차주인은 여기다가 탁 놓고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여기에 후진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 기존에 사람이 운전했을 때는 차간 거리가 이만큼이 소요가 됐다면 이제는 이게 더 줄여도 됩니다. 왜? 무인으로 운전을 하면 이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인사이트를 좀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인 자동차 시대가 지금은 5년 내에 상용화된다고 하는 형태로 해서 자동차 메이커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오토메이커사와 그다음에 IT 업체들이 지금 뛰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 중요한 인사이트고요. 거기에 따라서 직업이 없어지는 직업, 물론 새롭게 생성되는 직업도 있겠지만 지금 혹시 이 잡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운전기사, 대리운전,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사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소유의 경제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거에서 이제는 쉐어하는 개념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무인 자동차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존에 좌석이 이렇게 4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이 운전석이라고 앞쪽을 바라봤을 때 이게 이제 차창이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 앞쪽으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무인 자동차의 특징은 뭐다? 이 좌석이 굳이 앞으로 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마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운전사가 운전을 예를 들면 부산까지 5시간을 운전을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면 이제는 4명이 한 가족이라 했을 때 4명이 같이 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방향도 굳이 앞쪽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좌석을 돌릴 수도 있고 뭐 앞을 향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운전기사가 혼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어떤 쪽에 그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콘텐츠 산업입니다. 영화를 보는 시간, 만화를 보는 시간, 게임을 하는 시간, 그죠? 미디어를 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자꾸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이 콘텐츠 산업에 왜 무인 자동차와 맞물려서 뛰어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예. 그럼 오늘 무인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